실 리프팅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. 그래서 저는 실 리프팅은 가능하면 실 리프팅을 전문으로 많이 하는 병원에 가실수록 실이 굉장히 신선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? 제가 이 보관했던 실들이 거의 다 한 2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희가 실 유통을 했던 게 한 2년 전이거든요. 그래서 이 실들이 지금은 이렇게 바스라져요. 지금 제가 손에다 이렇게 올려놔도 거의 이렇게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바스라지거든요. 이 바스라지는 이유는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실에 갖고 있었던 습도가 없어지면서 얘가 말라버리게 돼요. 건조가 되면서 이렇게 부스러지는 현상이 생겨요. 그런데 실 리프팅을 전문으로 많이 하는 병원들의 경우에는 새로 생산된 실들이 막 계속 입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을 넣었을 때 아주 신선한 실로 시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피부 속에 들어가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에 걸쳐서 녹게 되는데, 문제는 실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 내지는 아주 오래된 재고를 가지고 실 리프팅에 사용하는 이 실을 쓰시는 경우에는 얼굴에 들어가서 체인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딱딱 끊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간혹 실 리프팅을 하시고 나서 크게 하품하시면 안 돼요. 쌈밥 한동안 드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아주 입을 조금이라도 크게 벌리는 현상 중에 이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있으면 딱 하고 끊어지는 현상이 더 많이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실 리프팅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그런 재고들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실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,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저는 실의 종류가 사실 실을 넣는 이 바늘, 틀이 있어요. 이 니들이라고 하는데 이 니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.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실들 중에서 이 실을 꽂아놓은 이 바늘의 경우에는 제가 손끝을 대면 피가 날 만큼 굉장히 날카로운, 보통 바늘이 이 관을 사선으로 딱 잘라서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바늘을 가지고 하는 실 리프팅의 경우 바늘이 들어가는 과정 중에 혈관을 손상시켜서 멍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저는 실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실을 담고 있는 바늘, 이 니들의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. 그런데 이 니들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피부 속을 뚫고 들어가면서 혈관을 건드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실이 들어가는 두꺼운 바늘, 이 니들의 경우에는, 자, 제가 손끝을 이렇게 바늘을 꾹꾹 눌러 볼게요. 피가 나지 않아요, 전혀. 멀쩡하죠? 네. 이 바늘은 일명 저희는 캐뉼라라고 부르는 바늘이에요. 바늘 끝이 둥그렇게 가공이 되어 있어서 피부 속을 뚫고 지나가면서도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늘이에요. 보통은 이런 바늘일수록, 이런 니들일수록 금액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지고요. 그리고 시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굴에 구멍을 내어놓고 일반 바늘의 경우는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피부 속으로 쑥 들어가는데, 이런 캐뉼라 바늘의 경우에는 이 피부 속으로 넣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좀 힘을 주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야지만 혈관 손상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바늘을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캐뉼라 바늘은 사실 이 실 자체도 비싸고요. 이 니들 자체도 비싸고요. 그리고 시술하는 시술자의 스킬도 훨씬 높아야지만 시술을 할 수가 있는 바늘이에요. 하지만 이런 바늘로 시술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혈관 손상이 최소화되면서 이 혈관 손상으로 인한 멍이라든지 붓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일반 바늘을 쓰시는 많은 병원에서는 사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일반 바늘을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. 왜냐하면
짧은 시간, 이 각각의 시술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시술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일반 바늘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근데 일반 바늘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혈관을 건드리면서 피가 나고 그 피로 인해서 멍이 드는 현상 내지는 얼굴이 붓는 현상이 생기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 바늘은 사실 시술을 받으시는 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. 하지만 간혹 병원을 고르실 때 멍이 들지 않는 캐뉼라 바늘을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선택 사항 중에 그게 더 추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죠. 자, 시술을 받으실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바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. 그러면 시술을 받고 나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? 우선 실 리프팅의 경우에는 정말 인위적으로 뭔가를 주입을 해서 얼굴을 당기는 이 인장력을 이용한 시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바르실 때도 사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로션을 쑥 짜서 이렇게 바르시면 얼굴이 이 피부가 지금 이 실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막 힘줘서 바르시게 되면 이 고정되어 있는 피부 조직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 실 리프팅을 해서 인장력으로 당겨 놓은 상태인데 막 로션을 바르는 중에 아니면 마사지를 받으시는 중에 얘가 우드드득 틀어져 버리면 얘를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죠. 그래서 실 리프팅을 받으시고 나서는 얼굴을 만지실 때 굉장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어느 기간만큼 조심을 해야 하나요?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최소 한 달에서 약 2달 정도는 실이 온전하게 피부 속에서 내 피부 조직과 맞물려서 꽉 잡고 있는 그 시기까지는 피부를 만지실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실 리프팅을 받으시고 난 이후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얼굴에 하는 마사지도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아요. 가벼운 마사지라 괜찮지 않을까요? 근데 이렇게 피부 조직을 이 코그들,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날들이 잡고 있는 건데 이 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녹고 있어요. 그래서 점점 뭉툭해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피부에 이렇게 자극을 가하시게 되면 당연히 약하게 붙어 있는 이 조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실 리프팅을 받으시고 약 2개월,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는 얼굴에 가하는 자극적인 마사지라든지 경락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시술을 받고 오셔서 약 한 달 정도는 사우나라든지 이런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피해 주시면 시술이 더 훨씬 긴 기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겠죠. 네,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